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 경희의 선택. 오늘 퀘스트 선본과 함께할 노하우 선본과 함께할 경희대학교 VOU 아나운서 신정현입니다. 2034입니다. 다가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제58대 총학생회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을 위해 공약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려 합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제58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단 정후보로 출마하게 된 퀘스트의 정후보 정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58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퀘스트의 부후보 손예지입니다. 네, 퀘스트의 경우엔 주요 공약을 특정 키워드에 질문을 던지다라고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무엇에 질문을 던졌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키워드는 교육권입니다. 수강 신청의 불편해서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 절대평가와 역량평가까지 신경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경희대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자주 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교양 과목의 절대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마니타스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심화된 그런 교육 방식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학습하고 그리고 후마니타스 정신적인 가치를 직접 몸소 배울 수 있고 그런 것에 부담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교육적인 그 목표에 다다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교양 과목 절대평가에 대해서 많이 호전적인 입장이시고 대신에 양 캠퍼스의 입장이나 그런 진행되는 서순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총장님과 또 더 깊은 얘기를 나눴을 때 역량평가제도까지도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만약에 절대평가가 어려우면은 이디스크 검사나 MBTI처럼 뭔가 글쓰기에 치중되어 있는 인재, 말하기에 치중되어 있는 인재, 특화되어 있는 인재 이런 식으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공약으로 채택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인데요. 비나 눈이 오면 특히 곤란해지는 대운동장 모랫바닥은 많은 학생들이 불편을 느꼈을 것 같아요. 퀘스트에선 대운동장 잔디화 말고 또 다른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저희는 먼저 도서관 휴게시설 증축과 사물함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저도 시험기간에 도서관을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데 휴게 공간이 없어가지고 난처해하는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봤고 저 스스로도 쉬고 싶을 때 집까지 가야 하는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언제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증축하고자 공약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물함 문제가 매번 끊이지가 않고 있어서 사물함이 꼭 늘려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물함을 늘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공정하게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교류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트로이카를 중점으로 공약을 내세우신 것 같아요. 올해 진행되었던 트로이카 역동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트로이카란 사실 체육분과인 역동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문화랑 학술, 악동제와 감동제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 세 개가 모두가 이루어져야 트로이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역동제만 진행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트로이카가 진행되었다라고 착각을 하시게 됐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트로이카가 도입되면서 코로나 시대를 맞고 그 뒤에서부터는 각 대학의 현안들 때문에 자주 부딪혀가지고 그것들이 정례화되지 못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퀘스트 선거운동본부는 각 3개 대학의 총학생회장단을 만나봤고요. 그리고 각 3개 대학의 중앙동아리연합회장 혹은 총동아리연합회장들을 만나면서 이런 트로이카를 같이 만들어 나가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느 한 학교가 커맨드 센터가 된다면은 이것도 매년 그런 부담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동대문구 청년센터 센터장님께도 많은 호전적인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미루어 봤을 때 총학생회 단위에서 트로이카를 지원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트로이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대문구청과 중동현 그리고 총학생회 단위에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트로이카를 발전해 볼 생각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주거입니다. 많은 경희대 학우분께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공약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주거에서 학교 안과 밖에 모두를 책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일단 교내 장학금으로 치얼업 장학금이 있습니다. 치얼업 장학금은 전세나 월세로 사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인데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치얼업 장학금의 수혜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서 그 기준을 세분화하고 그리고 더 많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학 증액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학교 밖에서 자취를 하는 학우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순찰 지부를 만들어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대학생 주거 협의체를 통해 대학생들이 조금 더 싸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은 권리의 질문을 던지셨어요. 현재 예비군 인포21 출결 인정이 많이 제한적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출결 인증을 똑같이 예비군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게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서 수렴이 되기도 아니면 반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퀘스트는 어떻게 이걸 개선하고자 하냐면은 예비군 훈련을 가게 되면은 예비군을 이행한 부대에서 그 훈련 참가에 대한 것들을 수합을 해서 예비군 연대로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가 예비군 연대에서 조회를 해서 그 인포 20일에 기재를 해가지고 예비군 훈련에 다녀왔던 것이 확인되는 학생이라면은 반드시 출결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것 말고도 권리와 관련한 공약이 있을까요? 또 다른 권리로는 등록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우리 학교 등록금이 인상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이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등록금을 인상할 때 학측에서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있고 세측에는 등록금 책정위원회가 있는데,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심의위원회로 가는 게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책정위원회를 조금 더 정례화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곳에 등록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한번 마련을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퀘스트 선본의 공약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퀘스트 후보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58대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기호 2번 노하우입니다. 저는 정후보로 출마하는 행정학과 2학번 공선진입니다. 부후보로 출마한 약학과 2학번 성지창입니다. 노하우 공약에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운영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주요 공약이었던 청년 만원주택에 관해선 동대문구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동대문구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회기 인근의 월세가 너무 많이 오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다른 학교와 지자체 사례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동작구 양념주택 사례가 저희 회기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눈에 띄었는데요. 저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동대문구 청년 만원주택 제안서를 작성해서 동대문구 의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때 동대문구 의회 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셨고, 내년 추경 예산에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론 학점 지우개 제도에 대해 여쭤보려 하는데요. 이미 타 대학에선 실제로 명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연 우리 학교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이 공약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학점 인플레이션인데요. 저희가 126학점을 수강한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학생이 C-인 성적을 2개 지웠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계산했을 때 약 0.1 정도의 성적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약 GPA가 0.2에서 0.4 정도 증가하는 걸 학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C-인 성적 2개를 삭제했음에도 그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성적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반갑 모의 토익과 자격증 교육으로 사회 진출 준비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반값 모의 토익의 경우 사실 토익이라는 시험은
요즘 대학생들이 거의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 학교인 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는 모의토익을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값 혹은 그 이하로 낮춘 금액으로 토익 시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우들이 여러 번 응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럼으로써 학우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할 때 있어서 토익을 응시하는 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시립대학교와 국제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해당 사례와 같이 반값 모의토익을 학교 자체로 시행을 한다면 학우분들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 축제 정상화입니다. 낮부스가 활성화되면 대동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축제의 본질은 사실 축제에 오는 아이돌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전날부터 한 10시간 정도 줄을 서고 저는 이러한 것이 학생들을 위한 축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직패스 제도 도입과 사전에 도장을 배부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축제 줄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매직패스란 축제에서 진행하는 오전 부스에 참여를 하면 추첨을 통해 무대에 일찍 입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패스권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물론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건 않지만 분명히 이 패스 제도를 통해서 오전 부스 활성화라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오전 부스 참여가 활성화가 된다면 그만큼 더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축제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 축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자신합니다. 오전부터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오전 부스를 즐기는 데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학생자치 강화 영역에서도 공약을 내주셨잖아요. 학생자치 교육과 노션 페이지에 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올 한 해 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올라오고 중앙회계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등 학생사회에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생자치를 하는 실무진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관리 체계가 명확히 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캠프를 통해 학생 자치에 대한 체계를 제대로 잡아주고 관련된 정보를 서로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더 좋은 체계를 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자치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노션의 경우 저희는 지금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페이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안건들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해 자유로이 학생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또 그것들이 학생 자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소통 창구는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션, 양방향 소통 창구인 노션을 사용해서 학생 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퀘스트와 노하우 선본의 공약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들 궁금증은 해결이 되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인 후보가 있다면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많은 관심과 소중한 한 표까지 부탁드립니다.